그리고 이제 청나라 때는 뭐 조금 표현이 달라지긴 해요. 지성선사라고 호칭을 해요. 그때 왕은 아니다 이래서 지성선사라고 호칭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가 오사 시기에 들어가면은 공자를 어떻게 호칭하냐면 그 무렵 지식인 중에서 이제 대표자가 이 주수인, 노신 같은 문필가 지식인이 공자가 주장하는 인을 뭐라 그러냐면 식인지인이라고. 사람 잡아먹는 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난데없이 무슨 소리냐. 인은 사람인데 왜 이게 사람을 잡아먹냐. 사랑이란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살인이 있었는지 그 역사에서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십자군 전쟁 뭐 사랑을 앞에 내세우고 갔지 뭐 딴 거 내세우고 간 거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제 장사하러 가면서 겉으로는 사랑 뭐 이랬잖아요. 뭐 늘 이제 나쁜 짓을 할 때는 앞에 더 좋은 걸 앞에 간판을 내걸고 가잖아요. 뭐 그 노신의 말이 맞다고 봅니다. 노신이 이런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안 그랬는데 뭐 타락해서 그렇다. 근데 현재의 모습이 그렇다면 원래는 안 그랬다는 말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그럼 원래 그랬던 사상이나 이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반성을 촉구하는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노신이 얘기한 노신은 근데 육아문헌이 아주 해박했어요. 아주 정통적으로 이해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러면 이제 말빨이 서죠. 그리고 이제 이런 반성 끝에 오사 시기에 이른바 국어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죠. 타도 공가정. 공자 집안을 타도하자. 이런 구호까지 나옵니다. 이게 뭐 중국의 근대화를 가로막는 아주 뿌리 깊은 그 악습의 근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문혁기에 들어가면은 공자라고 하는 건 이제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되죠. 대상이 되는데 문혁 기간에 공부가 있죠. 공부. 중국 그 곡부에 가면 공부가 있습니다. 공부가 있고 또 공림이 있고 또 공묘가 있고 그래요. 공부는 이제 공자 후손들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공부를 이제 습격을 이른바 이제 문혁기 홍위병들이 공부를 습격했는데 그때 공자 그 후손이 모택동이 저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종공자라는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공자의 정신을 따르고 그리고 또 도중산, 손중산, 손문요. 종공자 도중산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말을 붙여놓고 그 당시에 그 습격을 피해를 보지 않고 이제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건 이제 예외적인 경우고 어쨌든 문화혁명기에서 공자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사체불건이요. 이게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요. 사체는 사람의 몸뚱이 4개, 이러니까 이제 사지예요. 팔 2개, 다리 2개, 이게 사체입니다. 팔다리를 붉은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고, 또 오곡을, 뭐, 콩, 보리, 오곡이, 도는 벼죠. 그리고 맥, 보리, 그리고 피, 직, 그리고 이제 뭐 기장서,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이제 5가지인데, 오곡이 뭔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뭐, 기생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랬어요. 문혁기에는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공자가 전통사회에서는 뭐, 신성한 인물로 계속 그려지고, 그 통치 이데올로기의 중심이었고, 그랬는데, 근대화가 되면서 중국 근대의 길목은 그 당시 오사 시기의 새로운 그 문화가 일어나면서
오히려 중국의 근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받았고,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는 이른바 사체를 노동을 하지 않고 기생 오곡이 뭔지도 모르는 숙맥이다 이거예요. 숙맥은 더 심하죠. 이건 숙은 콩이고 이 맥은 보리입니다. 콩과 보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기생충이다. 뭐 이런. 원래 지식인이 좀 이런 게 있죠. 예. 뭐 좀 있죠, 분명히. 예.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걸 또 드러내놓고 하면서 이제 또 자기 반성도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평가를 받았죠. 이런 평가를 받다가, 이제 또 새로운 상황이 이제, 하죠. 1980년대부터 서서히 조짐이 일어났는데, 이른바 유교 부흥론입니다. 중국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데, 그 자본주의의 정신이 유교와 잘 떨어진다. 유교 자본주의라고 나왔습니다.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유교 자본주의론을 쓰고, 그리고 이것을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삼아서 유교 부흥론을 주장해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에서 유교는 부흥 일로에 있어요. 부흥이라고 하는 오직 한 가지 길로 지금 나가고 있죠. 비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8년이죠. 북경올림픽에서 장여모 감독이 개막식을 총지휘했잖아요. 총지휘하면서 거기에 마스게임이라 그래야 됩니까? 집단 군무 뭐 이런 걸 할 때 3,000명이 등장했어요. 3,000명의 갓 쓰고 유복을 차려입은 사람들을 등장시켰는데 그게 공자의 제자 3,000명이거든요. 저는 뭐 공자의 제자가 3,000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3,000명은 그냥 제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많다. 네. 많다는 얘기지 공자가 제자가 3,000명이라고 하면 공자식 교육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자의 교육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탁월해요. 네. 지금 누가 봐도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꼭 필요한 말을 지금 해주는 거죠. 상대에게 지금 무슨 말이 필요한지를 알려면 상대를 그만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대량으로 일대다로 이렇게 만나가지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물었는데 대답이 다 다르고 똑같은 상황에서 자문을 구했는데 사람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런 방식의 교육은 3,000명 뭐 이런 걸로는 불가능한 거고 늘 두세 명이에요. 두세 명. 두세자, 2, 3자. 논어에도 늘 2, 3자 이렇게 나와요. 2, 3자. 2, 3자 이렇게 나오지 뭐 만장하신 제자들이요 이런 표현 없어요. 두세 제자 이래요. 그리고 뭐 천하를 돌아다니고 할 때 열 몇 명이 같이 다녔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거는 두세 명 이상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방식의 교육인데 3,000명은 좀 과장된 숫자고 수사고요. 그리고 이제 맹자에 보면 이제 뭐 70제자, 70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사마천 사기에 보면 공자의 제자 중에서 신통 유계자 70유 2인이라 해서 몸에 유계를 다 익힌 자, 다 익힌 자가 70하고 또 이럴 땐 또 유자입니다. 70하고 또 두 사람이면 딱 72명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사마천 사기에는 중리 제자 열전이 있죠. 중리 제자 열전에는 72명의 성과 이름, 자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72명은 뭐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7이라는 숫자도 이 상징적 의미가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좀 맞춰간 듯한 혐의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성과 이름까지 다 기록돼서 전해오는데 그걸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어요. 부정할 만한 또 다른 근거가 있다면 몰라도요. 그리고 이제 중리제자 열전에도 나오고 또 공자 가의에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장여모 감독이 북경올림픽 거기서 3,000명의 제자들이 나와서 뭐라고 외치죠. 이게 이제 뭐 중국어로 읽으면 쉐허 부셔저
망, 뭐 이렇게 되는데, 쉐우 부셔져, 망. 그리고, 서, 부쉐, 저, 따이. 저 따이. 여기 이제 학위불사적 망이요, 사회불합적 태락. 논어에 나오죠. 배우기만 하고, 불사, 생각하지 아니하면 망. 망은 이제 어리석어진다. 망은 원래 그물망자의 뜻인데,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기망을 당해요. 기와 망이 있는데, 기는 이제 그럴싸하게 도리에 맞게 속는 거고요. 그럴싸하게 해서 누구든지 속을 수밖에 없는 게 기고, 터무니없이 속는 게 망입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떼먹고 도망가 버리면 기를 당한 거고요. 친구가 돈을 꿔가면서 내가 10배로 불려줄게 해서 하면 망입니다, 그건. 내가 10배로 돌려줄게 하면 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 보나마나 내일 없는 친구입니다. 근데 기는 누구든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제 아무리 뭐 현명한 사람이라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속이는데 어떻게 당해요? 미리 의심할 수는 없고. 그래서 세상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 망인데,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상한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말은 제가 보는 공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피드백을 하셔야 됩니다. 조사도 해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보는구나, 이거지.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공자를 빌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하는 게 그냥 그거 따라가면 세상이 왜 안 바뀌는가 알 수 있죠. 선생들이 안 바뀌니까 세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특히 그렇잖아요, 지금 뭐. 저는 뭐 체벌이나 이런 문제가 학교에서 그렇게 논의가 된다는 게 참 놀라운데, 하여튼, 어쨌든 기존의 그 체벌하던 방식으로 교육하는 걸 안 바꾸려고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안 바뀌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워진다. 지식의 세계에서 위태롭다, 이럴 때는 지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판단력의 문제거든요. 독단에 빠지는 겁니다. 원래 이게 알미라고 하는 게 때로는 정치적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하자. 뭐 어떤 그 글자에 대한 발음이나 뭐 이런 것들도 합의의 산물이거든요. 이렇게 하기로 하자. 약속이고 합의의 산물인데 그 합의를 도외시해버리고 그냥 자기 생각에만 빠지면 위태로워지죠. 독단에 빠지는 겁니다. 독단과 독선에 빠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거? 그건 엄청난 폭력이기 때문에 얼마나 위태로운지 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거기서 3,000명이 나와서 이렇게 외쳤어요. 외쳤으니까 공자는 완전히 복권된 겁니다. 올림픽이라고 하는 그 행사 속에서 중국이 수십 년, 수백 년을 기다려온 그 행사 속에서 이렇게 공자의 제자들의 입으로 공자의 자기들 교조의 가르침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공자는 그냥 복권된 거예요. 되었나 마나 이걸 관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권이 된 거예요. 복권이 됐고, 그리고 올해는 이 영화가 공자 영화가 나왔잖아요. 공자 영화는 보면은 이 주인공이 주윤발이 돼요. 주윤발하면 저도 옛날에 주윤발 영화 많이 봤어요. 80년대 후반. 이때 주윤발이 뭘 했냐면 영웅본색, 첩혈 쌍홍 이른바 홍콩 느와르물. 그 느와르물이 주인공이 주윤발이었잖아요. 그래서 깡패죠. 막 쏘고 맞고 해도 안 죽고 엄청난 그 영웅이었는데 그 영웅이 지금 공자 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책략가로 공자를 그리죠. 그리고 공자가 막 사람도 죽이고 막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바라는 공자의 모습이 저거로구나. 사실은 공자가 아니라고 봐요. 공자가 아니라고 보고, 그 이전에, 이거는 감독이 누구였는지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이전에 영웅이라는 영화가 또 있었죠. 영웅이라는 영화는 장여모 감독 영화였죠. 진나라 왕을 암살하기 위해서 연나라 태자단의 사주를 받고 진나라에 들어갔던 현가의 이야기를 그리는데 그 현가가 이영걸이 주인공으로 나왔잖아요. 현가는 원래 진나라 왕을 암살하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죽어요. 그 통탄할 노릇이죠. 근데 사실 천하가 바뀌는 판에 그 암살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상당히 치졸한 건데. 근데 어쨌든
뭐 연나라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암살시키러 갔는데 어쨌든 죽이지 못해서 통탄을 하는데 영웅에서는 그 에피소드를 그대로 차용해서 쓰면서 죽이지를 않죠. 못 죽인 게 아니라.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천하를 위해서 안 죽였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상대는 진나라예요. 진나라. 진나라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특이하게 뭐 이타고라든지 왕충이라든지 이런 학자들이 진나라 또 왕한석이라든지 이런 학자들이 특이한 입장에서 진나라가 잘한 점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문화적인 평가는 진나라가 폭력의 제국이에요. 뭐 특히 텍스트에 대해서 폭력의 제국입니다. 저도 어떤 작가의 글이 너무나 좋은데 하는 행동이 너무나 미워서 책 반납운동에 동참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 옳은 태도인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네. 찜찜합니다. 네. 책이거든요. 네. 근데 뭐 하도 막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런 역할을 한 효시예요, 효시. 네. 그런 경우인데 그걸 영웅으로 이렇게 올린 거죠. 천하를 위해서 죽이지 않았다. 뭐 이렇게 되니까 진나라의 통일 제국이거든요. 통일 제국. 무력으로 천하를 통일한. 처음으로 이게 차이나라는 명칭이 그때 나온 거잖아요. 진이잖아요, 이게 진. 그 이전은 진이 아니에요. 중국이 아닙니다. 근데 뭐 지금은 뭐 황제 때부터 중국이라고 하니 이것도 참 말이 안 되더니와. 근데 말이 안 된다고 우리가 뭐 붕괴할 건 없습니다. 그 결과가 누구한테 가냐면 자국민들한테 가요. 자국민들을 착취하는 데 쓰이고 자국민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데 쓰이고 그렇게 되니까 뭐 우리가 붕괴할 건 없어요. 우리가 붕괴하면서 하는 짓이 똑같은 짓을 하는 걸 제가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온 걸로 봐서 지금 현대 중국에서의 공자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공자의 위대함을 따라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복권이 된 상태라고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공자에 대한 그 중국인들 내부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평가라고 한다면요. 그 바깥에서 바라본 공자나 논어의 모습은 어떤가? 이제 미국에 허버트 핑가레트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양반은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던가 뭐 그래요. 네. 미국 학자인데 뭐 몇 번 옮겨서 제가 정확하지 않는데 그 저술 중에 어떤 게 있냐면 The secular as a sacred.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건 sacred는 성스럽다는 뜻이고요. secular는 일상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스러운 존재로서의 일상인,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번역이 돼서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성스러운 속인, 뭐 이런 뜻이에요. 성스러운 속인. 속인이라는 거죠. 어쨌든. 핵심은 이제 속인인데, 성스러운 존재로서의 일상인,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아주 공자의 면모를 아주 잘 보여주는 면이 있다고 봐요. 이게 논어라는 책은 수천 년 동안, 2500년 동안 그 전통사회와 또 인접 주변국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거기에는 기록된 내용이 보면은 그냥 잠올 내용이에요, 전부. 잠오기에 딱입니다. 옛날에 그 신중현이라는 지금도 이제 지금 활동은 하지 않죠. 뭐 은퇴를 했으니까. 뭐 우리나라 로그의 대부라 그러잖아요. 그분이 어떤 신문에 쓴 글을 보니까 자기가 참 논어를 좀 읽어보려고 했는데 하도 참 재미가 없어서 잠이 계속 와갖고 장자를 읽었는데 장자는 참 재밌게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장자는 보면 뭐 대붕이 뭐 곤과 붕이 막 물고기가 뭐 새가 되고 새가 뭐 구만리장천을 날아가고 뭐 6개월 동안 날아가고 뭐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오죠. 뭐 천풍부가 나오죠.
재밌죠? 기상천외하고요. 황당지사, 그렇죠? 황당한 이야기들 막 나오죠. 황당한 이야기들. 황당지사, 또 뭐, 맹랑지연. 정말 아무 근거 없는 허망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확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있죠. 장자는 이게 스토리텔러예요. 그걸로 이제 승부하는 건데. 논어에는 뭐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재미 하나도 없어요, 사실 보면. 재미 하나도 없고, 그리고 무슨 맹자처럼 무슨 거기 속에 뭐 혁명론이나 뭐 이런 게 있어서 뭐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뭐 그런 게 있느냐.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잔잔해요, 그냥. 잔잔합니다. 화내는 법도 없고요. 한두 번 화를 내는데 되게 인상적으로 남죠. 한두 번 화내는 대목이 있어요. 자로한테 화를 내는 대목, 뭐 이런 대목이 있는데, 맹자는 늘 뭐 이렇게 임금한테 늘 화를 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화를 낸다고 하면 늘 질타하는데 공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렇죠. 또 무슨 그게 뭐 기적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뭐 제자가 아픈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공자는. 염배구라는 제자가 배구가 자고 경이 이름이에요. 배구의 백은 맞백자, 맞아들이는 뜻이고, 우는 소입니다. 그 경은 바간다는 뜻이죠. 소가 바가는 그 이름과 자로 쓴 제자인데, 배구가 병에 걸려서 배구 유지로 죽습니다. 죽는데 공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유로 집기수가, 배구 유지련을 배구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됐다. 나병이라 그래요. 한선병이었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 한선병은 전염이 된다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성인에게 보통 기대하는 건 뭡니까? 전염이 될 걸 무릅쓰고 들어가서 제자를 끌어안고 뭐 이게 그 모습인데 공자는 그런 거 없어요. 창문으로 이렇게 손을 잡고 창으로 집기수 손을 잡고 무지런히 이럴 리가 없는데 명의분저 운명인가 보다. 사인야의 유사질야에서 이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리다니. 한 번 더 해요. 사인야의 유사질야에서 이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리다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보자고요. 제자를 잃은 슬픔이 절절히 묻어나긴 합니다만 뭐 기적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면은 이게 어떤 점에 이 포인트를 두고 읽어야 할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문헌이 논어예요. 논어인데 그게 2500년 동안 중국의 모든 지식인들이 수천 번 읽었단 말이에요. 수백 번, 수천 번 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전통사회에서 수백 번, 수천 번 읽어야 뭐 어쨌든 그걸 갖고 과거로 시험을 치고 세상에 자신을 알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에 그냥 붙어서 있었죠. 그게 그렇게 되새겨지고 그 수많은 또 그 시대의 비판적 지식인들 또 그리고 또 그 수많은 또 뭐 저우들, 왕들 이런 사람들이 그 권위에 따랐죠. 별게 없는데요. 그게 바로 그 공자가 이야기하는 이 허버트 핑가레트가 얘기하는 이게 세큘라 일상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어에 그걸 단적으로 얘기한 게 하학이 상달이거든요. 공자에서 학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한 시간을 배정해서 할 겁니다. 아래에서 배워서 상달 위로 도달한다. 위로 천리에 도달한다고 이제 주자가 그렇게 풀이를 했는데 인사를 배워서 천리에 도달한다. 천리는 이게 직접 볼 수 없는 진리의 세계예요. 천리에 도달하는데 어디서? 인사를 통해서. 인사는 인간사거든요. 나와 부모의 만남, 나와 자식의 만남, 형제의 만남 이런 일상 속의 도리를 익힘으로써 천리에 도달한다. 이게 이제 논어에서 얘기하는 공자의 학문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상인 거죠. 이 일상의 위대함이 얼마나 큰지 바로 논어가 이제 역사적으로 증명을 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논어, 동양 고전을 선별을 한다고 하면 결국 남는 게 논어입니다. 이렇게 여러 학자들 모여서 선별을 하면 결국 남는 게 논어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일본 학자 중에서 허버트 핑가레트 같은 경우는 이런 성스러운 속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일본 학자 중에서는 공자를 그러니까 이제 백천정이라고 시라카와 시즈카라는 학자인데
이제 갑골문의 대가죠. 갑골문의 대가고 2006년도인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아마 100살이 아마 됐을 겁니다. 100살을 채우고 돌아가셨던가. 뭐 그런데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요. 이 학자는 공자를 무당이다, 무속의 점수자다, 성민의 후예다, 뭐 이럴 때 성민도 마찬가지다, 무속의 점수자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공자를 그리고 또 무사다 이렇게 문화적인 차이가 있죠. 이제 우리는 사하면은 선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하는 그냥 문사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사하면 무사예요. 이제 그게 다르다는 게 전제가 되면 이런 식의 이제 관점을 이해할 수가 있죠. 이것처럼 지금까지는 중국 내부에서 공자를 바라보는 다양한 입장, 그리고 또 외부에서 공자를 바라보는 또 몇 가지 입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계속 이어서 이제 그 공자, 아까 그 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계속 알아보겠습니다.